네, 백운계 시사 1번지 오늘 먼저 아주 특별한 분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로 지금 경기도가 꼽히고 있는데 깊은 고민 끝에 출사표를 던진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유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요즘 좀 바쁘시죠? 예, 많이 바빠졌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닙니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경기지사 선거 예. 말씀 좀 들어봐야 되는데 그 전에 현안에 관해서 몇 가지 그래요. 좀 여쭤보겠습니다. 예. 어제 윤석열 당선인이 박근혜 전 대통령 만나서 얘기한 것 가운데 면목이 없다, 늘 죄송하다, 또 명예회복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놓고 좀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표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게 이제 그 과거에 그 사건을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던 사람으로서 뭔가 공적인 문제를 가지고 그랬다면 그거는 뭐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인데 저는 만났으니까 상당히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차원에서 하신 말씀 아니냐 뭐 그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인간적으로는 좀 미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인간적으로는 그런 예. 마음이 있을 수 있죠. 예. 근데 검사들이 이렇게 수사를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 벌 주고 그 사람이 복역하고 나오면은 가서 죄송하다고 하나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검사들 입장에서 이렇게 수사 과정에서 알았던 사람들하고 이렇게 법을 적용하는 거하고 별개로 인간적인 관계 그런 거는 제 주변에 그런 건 좀 들어본 거는 같습니다. 예. 아무튼 이제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전직 대통령 만나서 그렇게 또 관계도 부드럽게 예. 하고 예. 그러는 것은 또 그래, 이해할 그래 만하죠. 뭐 분위기가 화기애애했다니까 예. 저는 그 점은 괜찮은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오늘 이제 2차 내각 명단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지난번에 1차 명단에 안철수 인수위원장 계라고 할까요? 예. 뭐 추천한 사람들이 한 명도 안 보이고 예. 그래가지고 공동정부 이거 제대로 되는 거냐 그런 얘기가 나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어떤 후보들을 추천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인수위원장은 당선인하고 바로 가까이 있는 분이니까 저는 뭐 충분히 그동안 소통이 가능했으리라 생각하는데 어제 보니까 조금 서운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뭐 지금이라도 아직 뭐 완전히 늦지는 않았으니까 저는 당선인께서 안철수 인수위원장하고 좀 더 소통을 하고 안 위원장의 그 어떤 의견이나 어떤 추천이나 그런 거 조금 중시해 줬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동정부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 저는 정책이든 정치든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내각에 꼭 들어가야 공동정부가 될까요? 뭐 무슨 내각의 어떤 장관 자리 수를 가지고 약속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당선인께서 더 소통하셔가지고 안철수 위원장이 원하는 어떤 정책이나 이런 것도 반영하고 또 뭐 좋은 인사도 있으면 내각에 일부 좀 참여를 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무난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공동정부 약속을 했으니까 안철수 위원장 입장에서는 기대하는 바도 있을 거고 당연히 그랬겠죠. 예. 예. 그랬는데 안철수 위원장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국민들 보기에도 저것은 공동정부 아닌 것 같아. 그러면 아닌 거죠? 그거는 이제 당선인이 새 정부 출발하면서 저는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의 지지, 국민의 신뢰, 지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뭐 여론조사 지지도가 늘 나옵니다만은 사실 당선인 시절에 좀 낮았지 않습니까? 근데 국회가 지금 민주당이 완전히 거의 뭐 독점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구조지 않습니까? 지방선거는 이제 해봐야 결과가 나오는 거고.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이 국정이 제대로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는 또 민주당도 국민의 눈치를 좀 보면서 예. 하려면 당선인과 새 정부에 대한 지지가 중요한데 그런 점에서 저는 안철수 위원장 관계도 그 지지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조금 크게 멀리 보고 해주시면 좋겠다. 예.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어떤 방송에 나와서 말씀하신 걸 제가 들었는데 출마 선언하시면서 당선인하고 통화를 하셨다고. 그렇습니다. 당선인하고 최근에 이제 지난 한두 달 사이에 2번 통화를 했는데
대선까지는 제가 지지를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유세도 갔고 도와드렸고 대선 직후에 그 주말에 전화를 하셨더라고요 저한테. 예. 그리고 뭐 대선 제가 정말 수고하셨고 저는 기대가 크다 잘하셔야 된다 이렇게 잘하시라고 덕담을 하고 당선인께서는 뭐 늘 제보고 선배님 그러세요. 예. 선배님 고맙다고 그렇게 감사함 표시하시고 뭐 그러고 이제 덕담 주고가 끝났고 제가 3월 31일 날 마지막 날 출마 선언을 하고 저는 당선인한테 경기도지사 출마 이게 선거가 워낙 어려운 선거이기 때문에 이 경기도에서 우리가 대선 때는 졌지만 지방선거에서는 반드시 경기도에서 이겨야 지방선거를 이긴다. 예. 저는 그런 생각으로 출마했기 때문에 그런 저의 어떤 생각을 말씀을 직접 드리는 게 도리라고 생각하고 제가 전화를 드렸고요. 예.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뭐 언론 봐서 아시겠지만 출마 선언했습니다. 제가 꼭 이겨서 이 새 정부가 힘을 받아서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이 되도록 그래 하고 싶습니다. 이랬더니 당선인께서 선배님 응원합니다. 예,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뭐 그날 잘 이렇게 정리가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주었군요. 예. 예. 한 가지만 더 여쭤보고 예. 선거로 넘어가죠. 예. 오늘 이제 2차 내각 발표가 나 봐야 더 정리가 되겠습니다만 예. 지난번에 몇 가지 이제 안 보이는 인선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안 보였던 게 호남이 안 보였고, 예. 두 번째로 이제 여성, 예. 뭐 여가부 장관만 예. 여성 한 명 했는데 여가부는 없앤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청년도 안 보이고 안철수계도 안 보이고. 근데 특히 호남 같은 경우에 1차 내각 명단에 한 명도 안 보이고 또 지난번 인수위 때도 인수위원 가운데 광주 전남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 이걸 놓고 너무 통합 균형 이런 부분 좀 아쉽지 않냐 예. 그런 지적이 나오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번에 이제 발표됐거나 거론되는 인물들의 면면 국무총리부터 각 장관까지 면면 한 분 한 분을 보면 저는 잘된 인사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안정적이더라고요. 우리 당선인께서 평생 검찰에 계셨기 때문에 경제나 사회나 문화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채워주려면 아무래도 국정 경험이 있고 경륜이 있는 분이 좋고 그런 점에서 저는 총리든 뭐 장관이든 저는 괜찮다라고 봤습니다. 오늘 발표되면 또 알겠지만 청와대 비서실장이나 뭐 다 여타 아직 발표 안 된 장관들도 저는 그런 분들이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방금 말씀하신 지역이나 청년이나 여성이나 이런 데 대한 안배라 그럴까요? 아마 그런 거는 당선인 머릿속에는 약간 이 우선순위가 조금 낮은 거 아니었나. 일 잘하면 되고 능력에 따라 하는 게 그게 오히려 좀 공정한 거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인사에서 무슨 할당 이런 걸 해가지고 경험이 없는 예컨대 청년이나 꼭 여성한테 이제 이거는 해야 되겠다. 문재인 정부 인사도 좀 그런 측면이 있었죠. 그래서 저는 능력을 하고 능력을 위주로 하고 저 일 잘하는 거 위주로 한 거 그거 자체를 탓할 수는 없다. 그거는 좋은데 말씀하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인수위나 새로운 내각에 있었으면 그런 부분은 당선인께서 제일 최고의 우선순위나 기준은 아니더라도 좀 보완을 하실 수 있지 않냐. 예. 저는 그런 국민들께서 그런 시각에서 질문하신 시각에서 보시는 국민들도 계시니까요. 예. 그런 생각은 좀 들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통합, 균형, 통합, 예. 화합, 예. 이런 부분들은 중요한 가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예. 물론 능력 전문성 예. 보고한다고 하지만 예. 그럼 더더욱 예. 민주당을 상대로 총리 같은 경우에는 표결을 해야 되고 또 장관 청문회를 해야 되고 청문회 과정이 국민들한테 다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점에서도 조금 통합이나 배려나 이런 부분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지금 선거가 50일도 안 남았는데 예. 당내 경선 먼저 치러야 되지 않습니까? 예, 9일 후에 발표합니다. 9일 후에. 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아. 지금 일단 후보는 두 분으로 압축이 된 거 아닙니까? 국민의힘에서 김은혜 후보하고 현재 이렇게 보시기에 판세가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 내부에서 결국 이제 뭐 우리 당원 50 또 일반 경기도민 예. 50 이렇게 하니까 민심과 당심을 50 절반씩 섞어서 하는 거니까
저는 지금 당원들께 판세는 굉장히 빡빡합니다. 그 당원들께 이번 경기도지사 선거 저는 어려워서 나왔고 이기려 나왔다. 그러니까 본선에서 이길 수 있는 후보를 선택해 달라. 본선에서 이겨야 이 윤석열 정부가 힘을 받고 출발하지 않겠냐. 그런 호소를 드리고 있고 예. 제가 민심에서 저는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민심에서 앞선다는 거는 본선 경쟁력이 있다는 거니까 제가 우리 당심도 민심을 결국 이번에는 따라오지 않겠냐. 그래 생각하고 많은 도지사 선거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31개 시장 군수, 광역의원 기초의원 선거가 경기도가 제일 큽니다. 예. 그게 지방선거에 뭐 제일 큰 지역의 선거를 하니까 제가 도지사 후보가 되면 시장 군수 또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 나오신 후보들, 우리 후보들한테도 뭐 하다못해 2% 3%만 도움이 돼도 엄청난 도움이거든요. 예. 전 지역이 굉장히 아슬아슬한 표차로 승부가 결정이 나니까. 그래서 제가 우리 당원단은 정말 진심으로 호소드리는 게 그 본선에 도움이 되고 도지사 후보가 이 선거의 선봉장이 돼가지고 경기도의 지방선거를 승리로 이끌 사람이 누구냐. 그게 윤석열 정부를 위하는 길이다. 그 점을 호소를 드립니다. 지금 경기도가 지역구가 59개라면서요? 59개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59개 지역구 가운데 53개 지역구 당협위원장들이 김은혜 의원 사실상 지지를 표명했다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 맞습니까? 53개는 그거는 뭐 제가 간단히 생각해도 그건 아니고요. 왜냐하면 제 캠프에 적극적으로 하시는 분만 카운트해도 그거는 금방 아니니까요. 근데 이제 19분인가 이렇게 지지선을 한 거는 캠프에 구성에 이래 봤습니다만은 당협위원장님들은 경기도의 당협위원장님들은 이제 정치를 국회의원이 되시기 위해서 아니면 시장 군수가 되려고 이제 출마하신 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 당협위원장 중에 거의 절반이 이번에 시장 군수로 출마를 하세요. 예. 본인이 직접 후보세요. 예. 그 당협위원장 자리를 내놓고 지금 출마하거든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1%든 2%든 득이 되는 도지사 후보를 원하지 않겠냐. 예. 그래서 우리 김은혜 후보님 캠프에서 이렇게 당협위원장님들을 많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저는 마지막에 선택의 순간에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이기는 후보, 본선에서 이기는 후보 될 거라고 보고 지금 그 당협위원장님들 마음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자신합니다. 김은혜 후보 쪽으로 당협위원장들이 좀 간 것을 놓고 이건 조금 윤심이 작용한 게 아니냐 그런 시각이 있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당선인 마음 속에 들어가서 생각을 해본다면 당선인께서 이번 지방선거에 제일 원하는 게 뭐냐. 서울, 인천, 경기가 있는데 서울은 오세훈 시장이 상당히 안정적인 것 같고 인천, 경기는 지금 민주당이 해왔던 데고 대선에서 졌고 경기도의 경우에는 엄청나게 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선인께서 경기도지사 선거에 대해서 뭐 그렇게 개입할 것도 없지만 마음이 있다면 이기는 후보한테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해서 그런 윤심 저는 뭐 무슨 심 이 표현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만은 뭐 윤심이 있다면 저 유승민 아니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전화해서 응원도 했고. 뭐 아주 뭐 그 흔쾌하게 선배님 응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윤심이 뭐 뒤로 따로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런 윤심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제 아무래도 김은혜 후보가 당선인 대변인을 했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있겠죠?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 정치인은 결국은 마지막에는 자기가 선택하는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자기가 외롭게 그런 어려운 그런 생각하는 과정을 거쳐서 그게 발심이죠. 결심을 하게 되고 일단 선택하면 그 다음에는 그 결과는 다른 사람들이, 국민들이, 도민들이 정하시는 거고 또 자기 선택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지는 거니까 우리 김은혜 후보님도 마지막 순간에는 아마 본인의 선택이었다 그래 봅니다. 지금 대표님이 정치 시작하신 지 몇 년 되셨나요? 22년 지나고 23년째입니다. 23년째. 예. 항상 아침에 나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렇게 묻는다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셨잖아요.
지난번에 김은혜 후보하고 제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지금 이제 초선인데 지난번에 당 대표 경선에도 출마를 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또 경기도지사 예. 출마하고 초선인데 너무 성급한 거 아니냐 그런 질문을 던졌는데 김은혜 후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아주 정말 에너지가 넘치고 능력 있는 후배라고 생각합니다. 김은혜 후보께서 2년 전에 분당갑에 출마를 했을 때 제가 그때 불출마 선언을 하고 수도권에서 요청이 있는 데는 다 도우러 갔습니다. 근데 분당에 제가 굉장히 일찍 갔습니다. 와달라고 요청이 와서 가겠다 그러면 가서 김은혜 후보 사무실에서 제가 격려도 하고 꼭 당부 말씀도 드리고 김은혜 후보 손잡고 제가 분당의 그 탄천에 예. 주민들한테 일일이 인사도 하고 저는 많이 도와줬습니다. 그래서 김은혜 후보 이번에 도전하는 거는 저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한 가지 지금 조금 걸리는 게 지금 민주당에서 검수완박 법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정권 교체에 이렇게 하는 전례가 없었고 굉장히 무리라고 보는데 이게 이재명 지사 방탄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킬 때 패스트 트랙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 패스트 트랙에 그걸 하는 요건이 있습니다. 5분의 3. 또 필리버스터라고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서 무제한 토론을 할 때 필리버스터도 강제로 중단할 수 있는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5분의 3이고. 그게 김은혜 후보가 의원직을 그만둬버리고 경기도의사 출마하면 그 선에 5분의 3선이 지금 한 석 한 석 가지고 간당간당합니다. 예. 민주당이 정의당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패스트 트랙도 하고 필리버스터도 중단시키는 그 선이 지금 오락가락합니다. 한 석 한 석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고 나머지는 경기도의사에 출마하셨으니까 저는 뜨겁고 치열한 경선 그거 환영하는 입장이고 또 우리가 정말 공정하게만 할 수 있다면 치열한 경선은 본선 경쟁력에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는 환영한다는 거죠. 예. 너무 초선인데 너무 많이 나서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보다는 현역 의원 한석이 중요한데 지금은 그런 상황입니다. 예. 그 부분에 관한 걱정이 좀 있으시군요. 그 부분은 제가 걱정한다기보다 저야 경쟁을 하는 상대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지금 검수완박 그 법 때문에 문재인 정부가 임기를 완전히 마치기 전에 민주당이 무리하게 통과시킬 법 그걸 또 문재인 대통령께서 법이 통과되고 나면 방망이를 두드리면 시행이 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국민의힘 의석이 110석이 그걸 막기에는 정말 충분하지 않은 의석이거든요. 예. 지금 경기도 공부 많이 하고 계실 거 아닙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어떤 점이 가장 첫 번째 과제든가요? 저는 사실 나라의 두 기둥이 경제와 안보인데 경제와 안보에 대해서 경기도 구석구석을 23년째 많이 다녔습니다. 특히 두 번의 대선을 출마하면서 경기도에 대한 저의 어떤 경제 공약, 교통 관련, 주택 관련 공약이나 또 접경 지역의 어떤 안보 문제나 이런 건 공약이 굉장히 많았고 현장을 다녀보니까 제가 도지사가 되면 네. 교통 문제 해결하는 거 여기에 제가 아주 우선순위를 높게 둬야 되겠다. 왜냐하면 어제도 사당역 4번 출구에 가보고요. 또 제가 그저께는 오세훈 시장 만났는데 수원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서울시청까지 와봤고요. 예. 경기도민들은 출퇴근하는데 진짜 피곤하다. 평균 출퇴근 시간이 경기도가 134분이라는 어떤 통계를 봤는데요. 2시간 15분입니다. 근데 그게 경기도 안에서 바로 자기 집 옆에 있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의 출퇴근 시간까지 다 합친 거니까 서울을 출퇴근하시는 분들은 3시간 이상 4시간 걸린다고 봐. 사람이 하루에 24시간 중에 잠도 자고 일도 해야 되고 가족들하고 시간도 보내야 되는데 4시간을 출퇴근에 완전히 기진맥진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이 피곤한 경기도민들을 좀 해결을 해드리려면 GTX 빨리 하고 지하철 노선 더 연장해 드리고 광역버스 오세훈 시장하고 이야기해가지고 제발 서울에서 너무 규제하지 말고 편수 좀 늘려달라. 그 협력해야 되고 이런 거 꼭 좀 최우선으로 해보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만약에 경기도지사 되시면 서울시장하고 협력할 일이 참 많겠죠. 예. 많습니다.
오세훈 시장 그래서 또 지금 오심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아까 윤심 싫어하신다고 그랬는데 오세훈 시장과 또 이렇게 협조해서 해야 될 그런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오 시장님, 제가 정치 23년 차면서 예. 그 계속 같이 정말 당의 개혁을 위해서 같이 왔던 사람이고 지난번 참 잘 되셨고 제가 만나서 정말 허심탄회하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제가 도지사가 되고 예. 서울시장 이제 다음 또 되시면 같이 문제를 풀자. 서울 시민과 경기도민의 문제가 다를 게 없다. 예. 서울시장은 이제 대진표가 짜진 것 같습니다. 민주당 속보가 방금 들어왔는데 예. 송영길 전 대표를 전략 공천했다고 그러네요. 그래요. 그러면 예. 이제 서울은 송영길 대 오세훈 예. 싸움이 될 것 같은데 예. 경기도가 이제 이 구도 속에서 예. 어떻게 또 펼쳐질까가 주목이 되는데 이 부분이 어떤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오세훈 시장은 우리 후보가 될 가능성이 뭐 계속 높다고 예. 봤고요. 그래 됐고 송영길 대표가 나오셨으니까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이 결집은 어느 정도 하겠죠. 그런데 경기도 선거하고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경기도지사가 되어서 오세훈 시장이나 또 인천에 우리 후보가 시장이 된다면 이 수도권 문제를 같이 머리를 맞대고 해결하고 윤석열 새 정부와 같이 협력해서 해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 우리 경기도민들께서도 굉장히 좀 안심하시지 않겠냐.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실 이번에도 보면 송영길 시장도 쭉 인천 지역구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유 후보님도 대구가 예. 기반이신데 사실 서울, 경기, 인천 이런 부분들은 지역 연고를 따지기에는 워낙 이제 다 모든 예. 지역에서 와서 예. 계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저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저 우리 당내에서도 자꾸 연고를 예. 이야기를 하니까 제가 저를 공격할 게 오죽 없었으면 연고를 이야기하냐. 왜냐하면 경기도민들을 제가 여론조사를 한 본 적이 있는데 예. 가장 중요한 거는 경기도민들을 위한 이 정책을 제일 중요시하고 능력, 도덕성 이런 거 중요시하고 경기도 출신이어야 된다는 지역 연고를 말씀하시면 1%가 안 되더라고요. 예. 그만큼 경기도민들은 정말 다양하고 개방된 경기도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영남, 호남, 충청, 제주, 강원에서 전국에서 일자리를 찾아서 올라와서 사시는 분들인데 경기도에서 무슨 연고를 따지느냐 싶고 제가 연고가 없어서 오히려 이재명 지사 시절에 어떤 부정부패나 비리나 이런 게 있었다면 오히려 연고가 없는 제가 더 깨끗하게 잘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혹시 지금 뭐 캐치프레이즈는 뭘? 당장은 지금 명함 아까 경기도, 경제도, 유승민. 경기도, 경제도, 유승민. 약간 라임도 이렇게. 맞고 경기도, 경제도 얘기가 되고. 예. 그렇군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고 우리 저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젊은 지지자들께서 자기들끼리 막 모집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명함까지 그냥 만들어서. 그랬군요. 예, 30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하고 나중에 후보 되신 다음에 또 한번 나와주십시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네, 유승민 국민의힘 경기지사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